저는 행복한 일이라는 우리 사회에서 저도 행복하게 일하고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행복하게 일하고 또 우리 사회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목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인전을 읽어보면 어떠한 역경에서도 엄청나게 일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여기에 있는 요소들이 예를 들면 그러한 사람 간의 감정의 격차나 폭력을 느끼는 감성이 다른 요소들이라고 이제 ILO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거쳐 정리한 모델이라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는 사내에서 괴롭힘을 이해하실 때 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사내에서 괴롭힘이 생기면 괴롭힘 행위자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나는 음모에 당했다. 다 음모론이 이제 일어나요. 두 번째, 피해자가 예민하다. 피해자의 기책론 두 가지가 굉장히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읽어보시면 그것이 굉장히 주관적인, 고통이라는 건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맥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한나 아렌트가 그랬잖아요.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악이다 라고 했죠. 그 나치의 아이만이라는 그 사람이 홀로코스트로 수만 명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심지어 선량한 사람이고 심지어 유태인을 굉장히 많이 이해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전범재판에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저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상사가 지시하는 대로 처리 절차를 하는 거를 집행했을 뿐입니다. 이분은 아우슈비츠 가본 적도 없으니까 도장만 찍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만이 그냥 자기가 업무하는 걸 그대로 하고 그 사람 수만 명이 죽더라도 자기가 결제만 했기 때문에 전혀 죄책감을 못 느끼는 거가 뭐냐. 이걸 악이라고 한나 아렌트가 정의를 했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괴롭힘 관련해서 공감을 하는데 우리가 내가 선의로 했다고 해서 내가 그냥 원래 그러니까 했다고 해서 남의 고통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치가 행했던 악과 같은 일을 벌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라고 보는다는 거죠. 여기서 근데 보시면 이 사업장이 환경이나 물리적 특성이나 조직 환경, 경영 방식, 조직 문화, 과업 상황이 어땠냐. 저희가 괴롭힘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전체 조직은 굉장히 반괴롭힘 정책을 가져가더라도 어떠한 지부, 어떠한 지점 이런 데에 어떤 리더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은 굉장히 괴롭힘이 많은 지점이 되기도 하고 없는 지점이 되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이 괴롭힘 문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이나 피해자를 어떻게 하는 방식 갖고는 해결하기엔 너무나 구조적인 문제이다라고 이 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통해서 저는 뭘 배우냐면 여기서 이 괴롭힘이라는 것이 괴롭힘이라는 걸 누가 해서 나온 이것이 이 사람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피플 곱하기 이러한 조직의 합동의 결과가 바로 괴롭힘이라는 거예요. 괴롭힘 사건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 회사는 이미 괴롭힘이 만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금노 조사도 보면 1% 정도만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1%가 안 돼요. 0. 몇 %예요. 문제 제기하는 비율이. 문제 제기하는 그 0. 몇 %가 하나 사건이 생겼으면 이미 그 괴롭힘 발생했잖아요. 드러났잖아요. 이 밑에는 이러한 개인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고 불편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얘기해봤자 나만 손해볼 것 같고 괜히 나만 찍힐 것 같고 괜히 문제가 되니까 다 참고에 있다가 도저히 안 돼서 그냥 누구는 죽어나가고 사직하고 이직하고 생산성 떨어지고 또 뭐 횡령하고 내부 고발하고 막 이러다가 바로 괴롭힘 사건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괴롭힘의 문제는 그냥 사측한테 맡겨가지고 니네가 해 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정말 노동조합이 저는 중요하게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괴롭힘은 뭐 인시빌리티 약간 무례한 거부터 뭐 야 너 뭐 아니면 밥 같이 안 먹으러 가고 따로 가는 거 그 다음에 약간 약간 뭐 괴롭힘이 좀 일어나는 거 해서 폭행까지 여러 강도가 있지만 이것이 드러날 때는 이미 이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이 믹스돼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괴롭힘 모형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베르겐 대학인가의 이제 교수님이신데 조직 심리학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요 지표를 개발했는데 거의 이제 모든 세계의 다양한 산업의 다양한 그 조직에서 괴롭힘이 당신 괴롭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물어보는 그 인벤토리예요. 이게 22개거든요. 가장 신뢰도가 높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걸 좀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개인적인 부분은 일단 개인적 특성이 좀 상당히 많이 작용이 되겠죠. 똑같은 거라도. 업무적 부분은 상당히 업무 자체 이슈가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 굉장히 풀기 어려운 이슈들이 될 수가 있고 신체적 부분은 되게 행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고치기가 좀 어느 정도는 드러나기 때문에 쉬울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이 NAQ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직업력 개발을 해서 서유적 박사님이라는 분이 우리나라의 NAQ 비슷한 걸 KICQ라는 거를 드러내신 거예요. 여기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근데 그거를 좀 더 우리나라 버전으로 세게 정리하셨는데 이 중에 조금 특이한 거는 관혼상제라든지 외국에 없는 거. 외국에서는 친척끼리 관혼상제하지 우리처럼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모두 다 상가에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또 주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음주 후병 강요라든지 회식 강요 이런 것들은 상당히 한국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그런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참 어렵죠. 근데 어쨌든 이러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의 76조의 2로 들어왔고요. 또 이어서 76조의 3 어떤 게 들어왔냐?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인지하면 즉각 조사해야 돼요. 신고하거나 인지하면 바로 조사해야 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 된다. 이거를 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이다라는 그런 법률이에요. 약한가요? 이거 세계적으로 가장 센 법률에 속하고 그래서 그 BBC나 이런 방송들이 그 보도를 내면서 한국이 엄청난 법이 들어왔다. 이거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들이 재벌 구조의 균열을 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법이 들어왔다고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력한 형태로 들어왔고 거기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10명 이상이면 취업 규칙을 다 작성하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괴롭힘을 규율하도록. 이거 저의 아이디어인데 저는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희롱은 다 법에만 있지만 이 괴롭힘은 취업 규칙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뭔가 조직 내에 이것을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괴롭힘법이 10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자율입법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잘 활용한다면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서 질환이 생기면 업무상 재해로 스트레스를 주장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 꼭 괴롭힘이 아니어도 이러한 내용으로 보완이 됐고 이거는 산재보험법이 없는 미국 같은 경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선진적인 근로자 보호 측면에서 선진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산업안전보건법에 정부가 이것들에 대한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시행하라라고 그렇게 의무를 넣었다라는 거. 그래서 산업안전 차원, 산업재해 보상 차원, 근로기준 차원에서 이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노동 법률에 괴롭힘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갔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 굉장히 의미 있는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든지 신고하고 인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야 돼요. 조사에 들어가고 조사에 들어가면 피해 주장자, 피해 근로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도 취해야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는 보호해야 되고 행위자는 징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체 과정에서 신고자나 피해 근로자가 이걸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걸 가만히 보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하면 요즘에 괴롭힘 신고가 누구한테 들어오냐면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 와요. 이거 원래 가능한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는. 그렇죠? 변호사한테 직접 연락이 와서 괴롭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아주 많고요. 그 다음에 무기명으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떤 지침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무기명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처리할 거냐 말 거냐. 제가 모 기업한테 물어본 결과 자기네가 해봤더니 50% 이상은 의미 있는 신고에서 자기네는 무기명 신고도 받는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곳도 있고 무기명이면 아예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노조가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합원의 고통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측은 고통에 대한 것이 비용이지만 노조는 우리 조합원의 삶의 조건이기 때문에 임금 인상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조합원들의 일상의 고통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시고 이 문제를 성찰해야 되고 조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조사를 할 때 가볍게 조사할 수도 있고 좀 체계적으로 조사할 수도 있는데 원인과 결과까지도 조출해서 우리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는 체계적인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실 것을 간곡하게 권유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체협약에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그냥 뭐 괴롭힘 심의위원회 노조 들어가기 이러한 수준에서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금노에서는 어떤 부분을 들어가야 괴롭힘이 없는 존중 일터를 만들지에 대한 사용자가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단체협약 전략을 심도 있게 수립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자체가 10만 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리더입니다. 우리 자체가 이 안에서 괴롭힘을 없애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근절을 위한 예방과 조치, 그리고 이 안에 이 괴롭힘은 정말 괴롭힘이 뭔지 알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를 육성하셔야 돼요. 전문가 육성을 강력히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보니까 감찰반 활동이 있더라고요. 제가 국민은행 가서 감찰반 강의한 적도 있었는데 감찰 활동이 근로조건에 대한 위반 사항을 감찰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그 조직이 아직 있나요? 그러한 단위, 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잖아요. 한정 같은 경우에는 몇백 명씩 있어요. 우리 금융도 아마 모아보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 고충처리 근로자치위원부터 교육을 좀 시킨다든지 이렇게 기존에 있는 라인 조직에서 고충에 가까이 있는 분들이 괴롭힘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전문가팀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특히 지금 법제도 관련되는 경우도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법제도에 대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조금 더 실효화될 수 있는 것들도 정책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노동조합 사이드에서도 연구가 필요하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우리 금융노조의 조합원이 안 힘들려면 고객이 점잖아야 되거든요. 고객을 우리가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거는 우리 전체적인 사회 전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야 되고 산별이 나서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제가 이제 페이퍼 만들어서 여러 기관에 드린 적도 있는데 사회적 대화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싸우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로서 이 괴롭힘을 선택하셔서 뭐 경사노이나 이런 데서 한번 진행을 해보신다면 우리 사회가 존중 일터로 가는데 노동조합이 더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